2022년도 간호사 국시 성인간호학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1.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기생충 감염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항체는? 정답은 IgE입니다. IgE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맥락세포와 비슷한 세포인 호염세포에 결합한 후 호염세포는 히스타민 및 다른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문제 2. 반코마이신나의 성장알균 VRE. 양성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감염 관리 지침은? 정답은 가운과 장갑 착용입니다. VRE는 감염된 환자의 분비물, 대변, 요 또는 피부 상처 등을 통해 다른 환자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문제 3. 경골의 개방성 골절로 다량의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인 응급처치는? 정답은 골절 부위 상부의 압박, 지혈입니다. 경골의 개방성 골절은 피부와 연조직이 파열되어 골절 부위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응급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골절과는 달리 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출혈을 통제해야 합니다. 문제 4.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출혈로 인한 쇼크가 예상되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맥박수 증가입니다. 출혈성 쇼크란 출혈로 인해 혈액 손실이 발생하여 혈압이 감소하고 조직에 적절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맥박수는 증가됩니다. 문제 5. 뜨거운 물로 양쪽 손등에 화상을 입어 피부에 발적이 보이고 통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냉스포 적용입니다. 화상 초기의 냉각 치료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열 손실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문제 6. 고관절 전치환수를 받고 절대 안정 중인 환자에게 비효과적 말초조직 관류의 위험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렸을 때 간호중재는? 정답은 항혈전 스타킹을 적용한다 입니다. 항혈전 스타킹은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압 양말 또는 스타킹입니다. 환자의 다리에 착용되어 말초 혈관에 압력을 가하고 혈류를 촉진하여 혈전을 방지합니다. 문제 7.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은 환자의 의식이 혼미 스투폴일 때 초기 사정 순서는? 정답은 기도, 호흡, 순환 순서입니다. 기도 airway는 환자의 기도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호흡 브리딩은 환자의 호흡을 평가하고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인공호흡이나 산소 공급을 시작합니다. 순환 circulation은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하고 출혈을 제어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문제 8. 전신 마취에서 복부 수술을 받은 지 2일이 지난 환자가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복부 팽만이 관찰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사정할 것은? 정답은 장음입니다. 장음을 청취함으로써 장의 활동 여부와 장군동이 원활한지 장폐색이나 장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9. 응급실에 온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며 통증에만 반응하고 호흡이 불규칙할 때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간호진단은? 정답은 비효과적 호흡 양상입니다. 비효과적 호흡 양상이란 호흡의 깊이, 속도 또는 리듬이 개인의 대사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얕아서 체내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 10. 호스피스 간호에서 설명하는 죽음의 의미는? 정답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간호는 말기 환자들에게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하고 환자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11.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가 병실에서 불안해하며 혼자 울고 있을 때 간호중재는?
정답은 손을 잡고 환자 옆에 있어준다. 말기암 환자들은 불안, 공포, 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는 손을 잡고 환자 옆에 있어줍니다. 이는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12. 진행성 식도암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 자료는? 정답은 연하곤란입니다. 음식 통과가 어려워 식도에 압력이 가해지고 식도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하곤란이 발생합니다. 문제 13. 속쓰림을 호소하는 환자의 사정 결과 윗궤양으로 의심되는 주관적 정보는? 정답은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통증이 나타나요. 윗궤양은 위 점막에 생긴 궤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속쓰림과 통증을 동반한다. 환자가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위에 압력이 가해지고 위산의 분비가 증가하여 궤양 부위에서 통증이 일어난다. 위궤양의 특징은 상복부 통증으로 식사 시 또는 배고픈 상태에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14. 소장 폐색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심한 복통입니다. 소장 폐색은 소장의 일부 또는 전체적인 통로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소장의 내용물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응급 상태입니다. 소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심한 복통, 구토, 복부 팽만 등이 동반됩니다. 문제 15. 식도 하부 괄약근이 이완되어 식후 속쓰림과 역류, 연하통, 쉰 목소리,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는? 정답은 발유면하 검사입니다. 발유면하 검사는 식도, 위, 식도 하부 괄약근, 식도 괄약근 등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환자에게 바륨 제제를 마시게 한 후 X선을 찍어 식도의 기능 및 구조적 이상, 식도 하부 괄약근의 이완 여부, 역류 여부, 식도의 형태나 변화 등을 평가합니다. 문제 16. 부분적 위절 제술 후 2시간이 지난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창백한 피부, 복부 팽만, 혈압 85cm/mHg, 맥박 분당 130회, 혈청 크레아티닌 1.0mg/dl, 소별량 시간당 20ml. 정답은 정맥 내 수액을 투여한다 입니다. 위절 제술 후 충분한 수액 섭취나 수액 소화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체액 손실과 저혈압을 막아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정맥 내 수액을 투여해야 합니다. 문제 17. 담낭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요오드계 조영제 투여 전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음식은? 정답은 미역입니다. 담낭 조영술은 담낭과 담도를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단적 영상 검사로 조영제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조직의 시각화를 돕습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미역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은 조영제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 18. 간경화증 환자에게 간성뇌병증이 의심되는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정답은 자세고정 불능입니다. 간성뇌병증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중독물질인 암모니아 및 기타 독성 물질이 뇌로 흡수되고 축적되므로 환자는 자세고정 불능, 운동조절장애, 불안, 혼란, 인지 및 정신기능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19. 비형간염 항체가 음성인 간호사가 비형간염 환자의 주사침에 찔렸을 때 감염관리실에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는? 정답은 24시간 내 면역 글로불린 주사입니다. 비형간염은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확률은 낮습니다. 문제 20. 다음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온 당뇨병 환자의 사정 결과이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빠르고 거친 호흡, 호흡 시 아세톤 냄새, 빈맥, 건조한 피부, 혈당은 600mg/dl, 동맥혈가스 분석 결과 pH 7.28, PaO2 원부 mmHg,
PaCO2 42mg, HCO산 E3MEQL. 정답은 케톤산증입니다. 케톤산증이란 케톤체의 과도한 생성 및 누적으로 인해 혈액 내 케톤산 농도가 증가하는 대사 장애입니다. 케톤체는 지방 대사의 결과로 생성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케톤체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거나 필요에 따라 간에서 분해되어 제거된다. 그러나 케톤산증이 발생하면 케톤체가 증가하여 혈액 내에 쌓입니다. 케톤산증의 주요 원인은 인슐린 부족입니다. 다음은 정상치 기준입니다. pH는 7.35에서 7.45, 동맥혈산소 분압 PaO2는 75에서 100mHI가, 동맥혈이산화탄소 분압 PaCO2는 35에서 45 mmH고, 혈중탄산수소 이온 농도 HCO3는 22에서 28 MEQL, 산소 포화도는 95에서 100% 문제. 21일 장계실염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정답은 좌하복부 통증입니다. 장계실염은 결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권장하고 고지방 식사를 피한다. 고지방 식사를 하면 소화가 더디고 배변이 잘 안 된다. 장벽에 염증이 증가할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복근과 대장 근육에 압력이 가해져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문제 22. 항문 직장 농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통증으로 배변을 어려워할 때 간호중재는 정답은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게 한다. 좌욕은 엉덩이와 항문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잠시 몸을 담그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 이완을 도와주어 배변을 용이하게 합니다. 문제 23. 전체 대장절제술로 영구적 회장루가 있는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주머니 부착 전 장루 주위 피부에 피부 보호제를 적용한다. 영구적 회장루는 전체 대장절제술로 대장과 직장을 완전히 제거한 후 대신 회장루를 형성하여 대변을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일종의 인공항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회장루 주머니는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피부 스토마는 복부 피부에 형성된 작은 구멍으로 회장루 주머니를 외부로 표출시킨다. 회장루 주머니와 피부 스토마는 수술 후 영구적으로 유지되며 대변을 배출한다. 장루 주머니 부착 시 피부와 접촉 부분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 보호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한다. 문제 24. 이뇨제를 투여하는 환자의 혈청 칼륨치가 5.8 MEQL로 나타났다. 이 상태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약물은 정답은 스피로놀락톤입니다. 5.8 MEQL은 고칼륨 혈증으로 이뇨제 중에서도 혈청 칼륨치 상승을 유발하는 약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의 수분 및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요로를 통해 배출되는 물의 양을 증가시킨다. 주로 사용되는 이뇨제 중에서 스피로놀락톤은 칼륨 보존 작용을 가지고 있어 수분 및 나트륨 배출과 동시에 칼륨의 배설을 억제하여 혈청 칼륨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고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5.0 오버미QL 이상일 경우입니다. 치료는 이뇨제, 생리식 염수를 투여합니다. 문제 25. 푸로세미드를 장기간 투여할 때 나타나는 전해질 불균형은 정답은 저칼륨 혈증입니다. 저칼륨 혈증은 칼륨 농도가 3.0mmQL 미만일 때로 원인은 이뇨제 과다 투여, 구토, 설사, 대사성 알칼리증, 고알도스테론증, 쿠싱 증후군 등입니다. 증상은 근력 약화, 상행성 마비, 호흡 부전, 근육통, 부종 등입니다. 푸로세미드는 이뇨제로 주로 심부전,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등 다양한 상태에서 체액 및 소금의 이뇨를 촉진시킵니다.
프로세미드는 신장에서 칼륨 배설을 증가시키므로 장기간 사용 시 체내 칼륨 수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26. 우심부전 환자에게 체액과다라는 간호진단을 내릴 때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정답은 경정맥 팽대입니다. 우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효과적으로 펌핑하지 못하여 혈액의 순환량이 감소하고 조직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부종, 빠른 맥박 등이 나타난다. 좌심부전은 좌심실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상태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근 손상이나 심장판막 이상이다. 체액이 과다하면 부종, 호흡곤란, 심계항진, 혈압 상승을 유발한다. 경정맥압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혈액의 압력을 나타내므로 심장의 전체 혈액 환원 상태와 혈액 순환의 평형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중심정맥압이라고도 한다. 중심정맥은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정맥으로서 심장 주위에 위치한 정맥이다. 주로 상측 비장정맥, 하측 대장정맥, 상측 쇄골정맥 등이 중심정맥에 해당된다. 경정맥 팽대, 경정맥 확장은 정맥의 확장과 팽창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맥은 일정한 크기와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맥류, 정맥염, 심부전 등으로 팽대해진다. 경정맥 팽대가 발생한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피부는 가늘고 비늘거리거나 혹이 생길 수 있다. 심낭 삼출액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낭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경정맥압이 상승한다. 혈액 순환이 안 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경정맥압은 심장의 이완 기능이 감소하거나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상승한다. 심장 기능 저하, 심부전 상황에서 나타난다. 경정맥 팽대는 체액 과다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며 체내에 과다한 액체가 존재하면 혈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경정맥에 부하가 걸리게 된다. 문제 27. 만성 사구체신염 환자에게 예상되는 검사 결과는? 정답은 단백뇨입니다. 만성 사구체신염은 신장의 사구체의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이로 인해 신장의 여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백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외에 요비중 증가, 대사성 알칼리증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 28. 방광경 검사를 받은 환자의 진술 중 우선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한 것은? 정답은 소변에 핏덩기가 보여요. 소변에 핏덩기가 보이는 것은 헤모피기, 헤마투리아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신장결석, 방광염, 신장염, 방광암 또는 신장암일 경우 소변에 혈액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문제 29. 경유도 전립선절제술 후 방광세척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할 간호중재는? 정답은 맑은 소변이 나오면 2-3일 후 유치돈요관을 제거한다. 경유도 전립선절제술은 전립선의 비대 또는 아미방광 또는 항문에 압력을 가하거나 항문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다. 항문을 통해 접근하여 전립선을 제거한다. 경유도 전립선절제술 후 수술 부위의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광세척을 한다. 유치돈요관은 방광에 삽입되어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수술 후 잠시 동안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맑은 소변, 수술 부위의 상태가 좋아지면 방광세척이 잘 된 것이므로 유치돈요관을 제거한다. 문제 30. 급성 통풍 환자에게 투여된 코리친의 부작용은? 정답은 설사입니다. 통풍은 고농도의 요산 결정이 관절 내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발목, 발가락, 손목,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을 영향을 준다. 주로 요산의 비정상적인 대사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통풍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음식은 요산 함량이 낮은 쌀밥, 과일, 채소,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 등이다.
코리치는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문제 31.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운동선수가 라크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어느 부위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가? 정답은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인대 중 하나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흐만 검사는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무릎 검진법 중 하나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검사자가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무릎 관절을 잡아 느리는 힘을 가해 전 십자인대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전방 십자인대의 손상 정도에 따라 무릎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제 32.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신체 사정을 하였다. 다음 중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되는 검사는? 정답은 상지하수 검사 Drop Arm Test입니다. 상지하수 검사 Drop Arm Test는 어깨 관절의 근력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이다. 이 검사는 회전 근가의 근육의 손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전 근가의 근육이 손상되어 있다면 팔을 완전히 내리는 과정에서 제어를 잃거나 갑작스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33. 석고붕대를 한 환자에게 비골신경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정답은 조가수 풋드롭입니다. 비골신경은 다리와 발을 통제하는 주요 신경 중 하나로 발과 발목의 근육을 주도하고 그들이 움직이도록 한다. 조카수는 비골신경의 손상이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과 발목의 운동 장애입니다. 문제 34. 골관절염 환자에게 관절 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행동은? 정답은 행주를 비틀어서 짠다 입니다. 골관절염은 주로 골반, 허리,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을 감염시키는 질환이며 대개 양쪽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골반과 허리의 척추 골반 관절에 영향을 미치며 무릎, 발목, 어깨, 손목 등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35. 장아지 석고붕대를 적용한 다음 날 석고붕대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발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사정한다 입니다. 장아지 석고붕대를 적용한 다음 날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위치에 석고붕대가 적용되면 피부, 근육, 혈관 및 신경 등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석고붕대로 인해 관절이 제한되거나 근육이 제한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경우 근육경직, 긴장 및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36. 경피적 관상동맥중 재수를 받은 환자의 운동 교육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정답은 퇴원 후 2개월까지는 안정하며 야외 활동을 제한해야겠어요. 입니다. 경피적 관상동맥중 재술은 협심증과 관련된 관상동맥 협착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인 절차 없이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동맥을 중재하는 치료 방법이다. 환자의 대퇴동맥이나 팔뚝동맥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에 접근하기 위해 소형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한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환자의 운동교육은 운동 전에 심장을 보호하고 협심증 발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협심증 치료 약물을 준비한다. 긴장을 초래하는 운동은 피한다. 문제 37. 영구적 심장박동 조율기가 삽입된 환자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삽입 후 일주일 동안 시술 부위의 감염과 출혈을 관찰한다 입니다. 문제 38. 대동맥 판막 기능 부전 환자의 특징적인 사정 결과는? 정답은 호흡 곤란입니다. 대동맥 판막 기능 부전은 대동맥 판막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아 대동맥과 좌심실 사이에 역류가 발생하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이 역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심장의 혈액 공급량이 감소된다.
호흡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심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문제 39. 류마티스 심장염 환자의 과거력 중 원인 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세균성 인후염입니다. 류마티스 심장염은 류마티스병으로 인해 심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박테리아 감염이 원인이다. 따라서 류마티스 심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과거력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세균성 인후염이다. 세균성 인후염은 스트랩토코쿠스 표게네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인후염으로 이 세균이 심장 박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문제 40. 심부전 환자에게 질산염 투여 후 나타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혈압 감소입니다.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므로 심부전 환자의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질산염의 효과로 인해 혈압이 감소하게 되면 심부전 환자의 심장 부담이 감소하고 심장의 혈액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문제 41. 심방세동 시 심전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어지럼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심방세동에서는 정상적인 pp가 식별되지 않는다. 대신 심전도상에서 랜덤하게 나타나는 작은 진폭의 fp가 관찰됩니다. 둘째, 심방에서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전기 활동으로 인해 심실의 수축 간격이 랜덤하게 변동됩니다. 셋째, 심전도상에서 심박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분당 100에서 150회입니다. 문제 42. 다음 심전도를 보이는 환자의 혈압이 80-40 mmHg이고 맥박이 촉지될 때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심장율동 전환입니다. 심장 리듬 동정 전환술, 심장율동 전환술. 은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정상 심장 리듬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 절차입니다. 문제 43. 급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산소를 공급한다, 입니다. 급성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약화되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체내로 펌핑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요 증상은 숨 가쁨, 호흡 곤란, 심장 박동 빈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증상은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44. 급성 심근경색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는? 정답은 트로포닌입니다. 트로포닌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 내로 누출되는 특징적인 효소이다. 현재 심장 손상을 가장 정확하게 감지하는 심장효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장효소 검사는 심장 근육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혈액 중에 있는 특정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주로 심근경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효소들은 심장 조직이 손상되면 혈액 내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45. 쥐어짜는 듯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확인되었을 때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다입니다. 협심증 협심통은 일시적으로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로 작용하여 말초 동맥 및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협심증으로 인한 혈관의 협착을 완화시킵니다.